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회사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5분 만에 뭐 100마일 차지 된다는 배터리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배터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배터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논문도 보게 되고 간만에 이제 또 네이처 에너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온도에 대한, 이것도 아마 예전에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따끈따끈하게 이번 1월 달에 그 온도를 이용해서 LFP 배터리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에 대한 이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이런 허니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가 5분 만에 한 100마일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근데 약간 김이 좀 빠지는 이유는 저기 딱 보이시죠? 2025년입니다. 대략적인 그런 계획과 뭐 약간의 시제품이라고 해야 돼. 시제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정확한 좀 더 프로토타입은 올해나 아마 내년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급속 충전인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한 배터리는 아니고 그래파이트를 세미컨덕터 나노파티클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노파티클로 바꿔서, 그러면 이제 파티클 구조니까 그 안에 약간의 좀 더 공간이 더 생겨서 거기로 이 아이언들이 더 빨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속도를 올린 것이죠. 근데 배터리는 이렇게 한 가지만 바꾼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스타트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텀 스케이프가 생각나는 대목이긴 한데요. 간만에 이 말이 나온 김에 퀀텀 스케이프 주식도 잠깐 50불 선이 깨졌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런 안 좋은 영향들, 그 게임스탑 사태들, 그런 것들 때문에 50불, 45불 선도 깨져서 지금 43불쯤에 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이 배터리를 찾아보다가 재미난 걸 알게 됐는데, 이 회사가 계획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는 다 하지만 그리고 이 회사도 뭐 나노파티클을, 실리콘 나노파티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LG나 삼성, 한국에서도 원활히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이 회사가 계획과 연구 계획, 뭐 연구 이런 쪽은 하는데 생산은 중국 회사가 합니다.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스라엘 중국 합작이라도 봐야 될까요? 아직 관계가 뭐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진 않지만 여튼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데, 이 중국에서 하는 회사 쪽에 이런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 이제 교수님이 이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LFP 배터리로 이 정도 5분에 막 100마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리즈너블하게, 여기 보면 네이처 에너지에 꽤 유명한, 그래도 배터리 쪽에 유명한 저널인데, 이 논문 물론 자료나 이 퀄리티는 높긴 한데 약간 내용이 과연 네이처 에너지급인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요. 저도 이런데 아주 퍼스트어서로 페이퍼를 쓸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내용이, 물론 이제 중국 분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쓴 거니까 약간 좀 그쪽으로 이제 편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들어보면 조금의 좀 허점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LFP 배터리의 어떤 무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 덴시티가 낮다고 마냥 무시할 배터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거의 최종 끝판왕은 제가 봤을 때 이 테슬라의 허니컴이라는 거죠. 여튼 LFP 배터리에 대한 네이처 에너지 페이퍼를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뭐냐면 Thermally Modulate Lithium Ion Phosphate Battery라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LFP 배터리 성능이 NMC 622 이상을 간다는 거죠. 이런 피겨들을 보면 이 LFP 배터리에서도 여기서 테스트한 배터리는 그 BYD 한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겨에 보면은 에너지 덴시티를 무게별로 하면은 이게 좀 안 좋지만, 그리고 여긴 테슬라 모델 3, 이건 최신 버전이 아니라 2018년 기준이라서요. 그러니까 논문이 이제 억셉되고 뭐 퍼블시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자료가 옛날인데, 상대적으로 테슬라 배터리들이 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 보면 한에 있는 BYD의 배터리도 부피별로는, 그러니까 블레이드로 하게 되면은 차에 있어서는 물론 전비를 생각하면 무게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어떤 아키텍처를 해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건데,
부피당 에너지도 현재 자동차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한테는 좀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배터리가 부피별로 하면 에너지 덴시티가 이렇게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에도 알려드렸듯이 이 모듈을 날려버림으로써 팩에서의 에너지 덴시티를 끌어올려서 비교균이 아무래도 제가 딱 봐도 이 NMC 811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NMC 622도 굉장히 지금 주력 상품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 811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블레이드 배터리로 하게 되면 아예 부피당, 무게당이 아니라 부피당 에너지 덴시티는 월등히 팩에서 얘기입니다. 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다 팩의 얘기입니다. 팩을 가야지 LFP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월등히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술 더 떠서 재미났던 게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멀리 모듈레이션이 뭐냐면 LFP 배터리가, 이게 배터리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보면 LFP 배터리도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정말 거의 뭐 이게 이 주행 가는 거리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뭐 물론 이건 모든 배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근데 서멀리 모듈, 그러니까 항상 이 배터리 팩을 60도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맥시멈 성능이 60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60도로 가게 되면 이미 한 40도쯤부터는 거의 비슷하는 60도에 가게 되면 살짝 NMC 622를 이겨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항상 60도를 유지하게 되면 여기서 아이온들이 더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 살짝 그냥,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그럼 60도로 그걸 유지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는 건데, Rapid Thermal Control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튼 60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LFP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결국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Regular LFP 인산철 배터리와 60도를 유지했을 시에 보면은 이렇게 성능이 월등하다는, 뭐 저온 충전이야 당연히 다른 친구들은 저온에서 이걸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60도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다 좋을 수밖에 없죠. 차징 타임도 그러니까 10분 내에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전고체 정도는 아니더라도 쓸 만큼 이렇게 올 수 있고, 캘린더 라이프도 굉장히 길고, 모든 면에서 피크 파워나, 당연히 파워가 이게 높아야지 더 많이 밀어낼 수도 있고 많이 출력을 끌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60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테스트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별 이 상세하게 다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얼만큼 파워가 들어가는지 이 논문이 샅샅이 그런 걸 넣어놨고, 특정 이렇게 온도에 있어서는 NMC도 잡는다 이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셀 투 팩을 했을 때 그냥 셀로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려되는 점은 60도면은 까딱하면은 이건 최적화의 문제인 거긴 한데, 저게 조금만 올라가면 배터리가 이제 터질 수도 있다니까, 쿨링을 정말 세밀하게 잘하면,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테슬라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배터리를 세세하게 컨트롤하면은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친구들은 LFP 배터리, 특히 블레이드 배터리를 강조하는 거였지만, 그만큼 배터리가 이렇게 온도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테슬라 컨트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지금 이런 뭐 전고체니 나노파티클이니 결국은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고체보다는 현실적인 배터리 수준에서 이런 구조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한술 더 떠서 셀 투 팩이 아니라 셀 투 바디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배터리 데이 때 공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언급을 했었고, 허니컴 구조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허니컴 구조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나 현재 지금 우주 산업에 쓰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논문들을 몇 개 참고해서 읽어보니까, 구조적으로 허니컴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스테빌리티랑 메카니컬 스테빌리티랑 여러 측면 쪽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자기 구조 대비 훨씬 더 많은 양의 어떤 물건을 실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뭐 BMW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우주 산업들 중에서는 이런 구조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볍게 만들면서도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BYD의 한보다도 제 생각엔 이게 훨씬 더 한 수 더 앞서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기다리면 언젠가 저 전고체 배터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많이 비판을 해서 그렇긴 한데,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릴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기다려줄 시간이 부족하죠. 테슬라는 제 생각에도 시간이 문제인 거고, 일론 머스크 역시도 빨리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배터리를 끌고 가면서 구조를 바꾸는 게 현명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택한 거고, 이 구조 역시도 가장 앞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그 배터리가 탑재할 수 있는지, 4680이지만 쿨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폭시를 이걸 부어가지고 또 굳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정확히 약 한 84kWh가 이제 모델 3나 모델 Y에 지금 만약에 이제 2170 사이즈 그 볼륨을 유지한다면 딱 요렇게까지 된다는 것까지 다 사람들이 찾은 데다가, 이 허니컴의 또 장점이, 많은 분들이 이런 셀2 바디를 하게 되면 이거 수리비 엄청 나오겠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다 찍어내기 때문에 이게 어디 하나 사고가 나서 찌그러진다거나 이러면 통짜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시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 허니컴 구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배터리 팩을 자를 수가 있고 쉽게 확장을 할 수 있게 고안이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델 3, 모델 Y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이버 트럭으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 시 괜찮은 데는 잘라서 나머지만 버리고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런 메탈 바디들을 찍어서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더 싸지게 되고, 오히려 바디를 교체하는 수리비도 지금 현재 내연기관 수리비만큼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허니컴 구조가 많은 양을 그 무게 대비 실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꿀벌에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잘라서까지 그러니까 붙이기도 용이하다라는 거는 그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정말 테슬라가 지금 이미 다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뭐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꾸며서 빨리빨리 가고 있고, 저 역시도 이게 빨리 나와서 사이버 트럭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는 하지만, 이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또 이런 조그마한 문제만 터져도 생산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들은 가장 현실에 가깝고 양산에 가장 가깝고 가장 진보적인 배터리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